이거 명심해야 돼. 내가 많이 가졌는데 많이 안 내놓잖아요. 나중에 하느님한테 책임을 물어요. 너 그렇게 내가 너한테 많이 줬는데 너 내놓은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럴 때 나는 평생 감사하지도 않고 내가 받은 거 그냥 당연하게만 쓰고 그리고 죽었다고. 저라는 신부름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나눌 수 있잖아요. 지난 한 3년 동안 어렵고 가난한 나라를 32억 원어치나 도와줬더라고요. 근데 내 돈으로 도와준 게 아니고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돈 뺏어서 나누는 거니까 나중에 하느님한테 가갖고 그 황창현 신부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때 빵 나눈다 그랬을 때 내가 5만 원 10만 원 그렇게 나눴다고. 그러느냐고. 그리고 천국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한테 돈 뺏기는 거 아까워서는 안 돼요. 해줄 때는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안 돼.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얼마가 들든 쏟아부어서 해줘야 돼. 해다가 안 하면은 안 하니만 못한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내줘야지. 하느님께 기쁘게 봉헌을 하면은 어떤 모양으로든 답이 오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서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세상은 가끔 요즘 제가 텔레비전을 많이 안 시청하지만은 요즘 복잡하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갖고 전쟁하는 거야. 정치인들은 상관없어요. 부모 잃어버리는 아이들. 그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추운 지역이거든요. 폭탄으로 해갖고 집 한 채 없고 추위에 벌벌 떠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불쌍한 거죠. 또 하마스,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벌써 4만 명이 죽었다. 그래 4만 명이. 그건 전쟁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가둬놓고 죽이는 거죠. 그런 걸 보면 그냥 답답하죠. 또 한편으로는 날씨가 뜨거워갖고 방콕이 50도가 올라가고 브라질이 폭우가 와갖고 수백 명이 죽고. 저는 신부 되기 전 신학생 때부터 지구온난화 이거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학부 3학년 때부터. 그래서 저는 신학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환경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무슨 세미나 발표하고 그런 세미나 할 때 저는 항상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가 필요한가, 지구온난화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래갖고 그때부터 환경 공부도 하고 환경 강의도 많이 하고 이 지구를 좀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소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30년 넘게 일을 했죠.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한 것에 이제 끝이 왔어요. 제가 이제 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2030년이면 정확하게 1.5도가 올라가요. 2030년이면은. 그러면 산업혁명 이전에 온도보다 1.5도가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간이 컨트롤을 못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2007년에 유엔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2007년에 이미 우리 인간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그랬어요. 2007년에. 우리가 이제 관심이 없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런 발표들을 관심 있게 못 봤는데 벌써 20여 년 전에 우리 인간의 컨트롤을 벗어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2026년 앞으로 2년, 3년이면은 벗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은 북극의 빙하가 겨울에는 얼어요. 겨울에는 3m에서 5m 정도 높이로 얼어요. 그래갖고 그 북극에 있는 찬물이죠. 바다 찬물이 여름에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은 여름이면은 그게 찬물이 녹아요. 찬물이 녹아갖고 어디로 내려오느냐면은 태평양 쪽으로 내려와요. 적도 태평양 쪽으로. 그러니까 찬물이 섞이는 거지. 근데 문제는 북극의 겨울에 얼음이 안 얼어요. 얼어도 30cm, 50cm. 제가 뉴욕을 강의를 갔다 오거나 토론토를 갔다 오면은
비행기가 어디로 가느냐 북극으로 넘어와요. 그 북극이 다 보여요. 북극이 다 보이는데 얼음이 없어요. 여름에는 아예 얼음이 없고 겨울에도 눈에 보여. 이렇게 얇게 어는 게 눈에 보여요. 지구가 하나의 통으로 돼 있는데 찬물이 아래로 쫙 내려가고 적도 정도 되면 올라오거든요. 근데 찬물이 안 도니까 따뜻한 물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만 도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뭐 괌이나 사이판이나 하와이나 이 적도 근처에 강의를 가면은 제가 스킨스쿠버를 해요. 바다에 들어가는 다이빙을 하는데 괌을 한번 들어갔는데 바다 온도가 31도야. 그러니까 목욕탕이야, 목욕탕. 다이빙하러 들어갔는데 온탕에 들어간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욕탕 가면 온탕에 들어가면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목욕탕 보면은 천장에 막 맺히잖아요. 지구가 딱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엄청난 수증기가 올라가니까 폭우가 엄청나게 오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나아요. 조금만 더 살면 이제 죽을 거니까 어떻게 한 10년 20년 좀 견디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 꼴 저 꼴 안 보고 가면 돼. 근데 문제는 내 자식들, 손자들이 문제예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게 2030년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 원래 내 계획이 원대했는데 여기도 400명 머무르는 피정집을 꾸밀려고 그랬거든요. 2030년이면 끝날 텐데 뭐하러 그 돈을 들여갖고 400명, 오늘 이제 정신부님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60명으로 줄이려고 그래요. 60명으로 피정집을. 그래서 뭐 6년 후에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그 돈을 쏟아 넣어갖고, 그러니 보통 한 400억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4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150억, 130억으로 줄일 거예요. 250억은 250억 들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니려고 6년 동안 실컷 맛있는 거 사 먹고, 잠비아 아이들 이번에도 한 2억 5천만 원을 들고 가요.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그래서 애들 한 400명, 500명 되거든요. 원주민들 사는 데가. 근데 걔네들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 이번에 가갖고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샌드위치, 토마토 볶아서 주고 뭐 어마어마하게 먹일 거예요. 그냥 사는 날까지 그냥 실컷 원도 한도 없이 맛있게 먹고, 2030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근데 놀라운 거는 뭐가 놀라우느냐면은 2030년이 되면 가장 환경 피해를 적게 받는 데가 아프리카예요. 우리는 아프리카가 막 굶고 가물고 막 이런 데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그런 데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아프리카예요. 모든 학자들이, 모든 정치인들이, 제가 2013년부터 아프리카를 다녔을 때 인구가 8억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10년 만에 거긴 인구가 14억 5천만이에요. 우리는 아시아도 줄어들고 미국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잖아요. 아프리카는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미래에 가장 희망이 있는 땅은 아프리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주교님한테 아주 잘 보이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해요. 나 웬만하면 아프리카 가서 살라고. 그래서 지난 4월 달도 한 3주 갔다가 왔거든요. 이번 7월 달도 또 한 3주 갔다 오는데 내년에는 더 자주 가려고 그래요. 더 자주. 그래서 농장도 많이 넓혀놨고, 그래서 어쨌든 이 지구 환경에 가장 벗어나는 지역이, 안전한 지역이 중부 아프리카.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보는 데는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이런 데가 굶고 고통스럽고, 그 아래 르완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나이지리아가 인구가 얼마냐면 2억 2천만이에요. 이디오피아는 인구가 1억 2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우리 잠비아는 공식적으로는 1,800만 명. 근데 땅은 뭐보다 넓으냐면 우리나라보다 7배가 커요. 남한보다.
7배가 큰데 전 지역이 평지예요. 그리고 전 지역이 숲풀이에요. 숲. 바람 날리고 뭐 풀하고 그런 거 하나 없어요. 제가 한 1000만 평 땅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강이 2개가 흘러요. 강이 흘러요. 아주 아름다운 강이 흘러요. 저렇게 강이 흘러요. 잠비아에서도 피정을 할 거예요. 잠비아에서는 한 달 피정할 겁니다. 한 달 피정. 거기가 산책로도 제가 지금 기가 막히게 꾸미고 있어요. 땅이 1000만 평이니까 한 면을 거는데 7km에 한 면을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3면 걸어가면은 4, 5km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한 바퀴 돌아도 하루가 그냥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죠. 그리고 한 달 내내 밥 해줄 거예요. 밥. 그리고 거기는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싸요. 그래서 소를 잡아갖고 큰 솥에다 끓여갖고 많이 음식도 편안하게 해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염소 농장을 하는데 염소가 참 맛있거든요. 그 염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 찬양하고. 이번에 우리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번에 이제 7월 10일 날 가는 팀들은 아이들한테도 밥을 주지만은 거기도 독거노인이 많아요. 독거노인이 많아갖고 집을 방문해갖고 도시락 배달해 주는 거, 도시락 싸갖고. 또 이제 그 원주민들이 많거든요. 원주민들한테도 맛있는 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설탕, 기름, 그다음에 소금, 이런 것들 이렇게 선물 꾸러미 해갖고 집집이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은 최고예요, 최고. 거기는 날이 좀 덥기 때문에 무조건 튀겨 먹어요. 소고기도 튀겨 먹고, 돼지고기도 튀겨 먹고, 생선도 튀겨 먹고, 닭고기도 튀겨 먹고, 다 튀겨 먹어요. 그래서 식용유가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식용유도 방문해갖고, 방문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고 사는지 아실 거예요. 방문을 해보면은 일단은 방바닥이 흙이야. 방바닥이 흙이에요. 수돗물이 어디 있어? 수돗물이. 전기가 어디 있어? 그런 데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거기서 7에서 8명이 같이 자. 방도 요 화면만 할 거예요. 거기서 7, 8명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물론 잠비아가 6.25 전쟁 끝났을 때 잠비아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어렸을 때 막 그랬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맨발로 다닌 분들 많았을 걸요. 그 사진을 보면 맨발로 다녀요. 그리고 시골만 내려가도 신발이 어딨어. 검정 고무신 나온 건 1960년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다 집신 신고 다녔죠. 저도 우리 아버지가 집신을 참 잘 고았어요. 그래갖고 저도 어렸을 때 집신 신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짧은 세월에 이 나라를 이렇게 일으켜 놓은 거는, 저는 그래서 잠비아, 아프리카를 한번 갔다 올 때마다 내가 북한에서 안 태어난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 팔레스타인에서 안 태어난 거, 이 남한에서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놔야 된다. 지금 우리 다볼 교우들도 이거 명심해야 돼. 내가 많이 가졌는데 많이 안 내놓잖아요. 나중에 하느님한테 책임을 물어요. 너 그렇게 내가 너한테 많이 줬는데 너 내놓은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럴 때 나는 평생 감사하지도 않고 내가 받은 거 그냥 당연하게만 쓰고 그리고 죽었다고. 저라는 신부름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나눌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아프리카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방글라데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콜롬비아, 진짜 어려운 데도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지난 한 3년 동안 어렵고 가난한 나라를, 이 잠비아 말고 어렵고 가난한 나라를 32억 원어치나 도와줬더라고요. 근데 내 돈으로 도와준 게 아니고, 내 돈으로 도와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돈 뺏어서 내가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졌는데 내가 막 주머니에 돈 뺏어갖고 나누는 거니까 나중에
하느님한테 가갖고 그 황창현 신부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때 빵 나눈다 그랬을 때 내가 5만 원, 10만 원 그렇게 나눴다고. 그러느냐고. 그리고 천국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한테 돈 뺏기는 거 아까워서는 안 돼요. 돈을 기쁘게 뺏겨야 돼. 제가 벌써 한 4년, 5년 전이에요. 제주도 중문성당회를 이제 우리 신부들, 생태마을은 신부들끼리 따로 피정을 하거든요. 이제 제주도가 거기가 4.3 사태가 일어나갖고 많이 죽었어요. 한 3만 명, 4만 명 정도. 1947년부터 6.25 전쟁 끝날 때까지 제주도 사람들, 그 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래갖고 그런 아픔이 있는 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주도를 이렇게 피정할 때 각 성당을 돌아다니면서 피정을 해요. 그야말로 중문성당에 딱 갔는데 화장실은 문이 다 떨어져 갖고 그 조립식 화장실인데 거기서 72명이 죽었어요. 그 성당 마당에서 72명을 잡아다 죽였어. 근데 그런 기념 성당인데 신부님도 조립식에서 사는데 지네한테 막 물렸다고 그러지. 참 마음이 좀 70대신 신부님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부님 사적 안 하고 화장실은 좀 해줘야 되겠다. 그 신부님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면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2억 5천이면은 화장실도 할 수 있고 사제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사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이제까지 거의 1,000억 정도 되는 공사를 했는데 딱 보니까 한 5억 정도 들겠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들지 않을까? 근데 결국은 8억에 들여서 사제관하고 사무실하고 화장실을 다 해줬어요. 해줬는데 해줄 때는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안 돼.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얼마가 들든 쏟아부어서 해줘야 돼. 해다가 안 하면 안 하니만 못한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내줘야지. 그래서 사제관도 2층으로 줘서 드리고 사무실도 요즘은 영국에서도 우리 중문성당 사무실이 발표가 됐어요. 건축국어로 근사하게 해놨어요. 화장실하고 사무실하고. 사무실도 그냥 깜깜한데 그런 데에서 저렇게 밝게 꾸며놨어요. 자연창으로 해갖고. 저 벽돌도 우리나라 장인이 다 만드는 거예요. 다 재능 기부로 많이들 아주 최고급만 했죠. 저기 이제 롯데 호텔도 보이고 신라 호텔도 보이고 다 보여요. 중문 해수욕장도 보이고 이제 조경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제주도 가고 신부님하고 조경 귀향해 주는 거 조경비까지 내가 다 대주겠다고. 이 화장실이 바깥이 보여요. 저렇게 창문으로 돼 있어 갖고. 그리고 여기는 휴지를 안 써요. 다 수건으로 닦어. 그래갖고 저 수건은 누가 빠느냐? 내가 자매 셋을 채용을 했어. 채용을 해갖고 청소 하루에 3번 들어가서 하고 수건 빨아갖고 차곡차곡 싸놓고. 근데 그런 얘기는 참 재미난 얘기인데 헌금이 3분의 1이 더 들어온대. 굉장히 많이 들어온대. 그 방문객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요. 사실 화장실이 깨끗해야 돼요. 왜냐하면 뭔가 씻는 예식이잖아. 정화하는 예식이야. 미사 끝나고 딱 화장실 갔는데 막 냄새나고 막 휴지에 똥 묻어 있고 이러고 화장실 갔다가 집에 가면은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미사 끝나고 화장실 딱 갔는데 호텔같이 손수건으로 탁 씻고 바깥에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거를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집에 딱 가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사람이. 그래서 저렇게 꾸며갖고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에 감동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너무너무 좋다고. 신부님도 아주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내놔야지.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받으신 분들 있을 거야. 아까 차 보니까 다 좋은 차들 타고 왔더라고 보니까. 하느님께 기쁘게 봉헌을 하면은 어떤 모양으로든 답이 오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서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또 오늘도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생태마을이 청국장이 너무너무 잘 팔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제가 이제까지 저 워낙 몸이 약해갖고 어렸을 때부터 산삼서부터 안 먹어본 게 없어요. 산삼, 인삼, 고양이, 뭐 두더지, 그야말로 내가 워낙 몸이 약했기 때문에 보신탕, 이제는 안 먹어요. 보신탕 안 먹는데 어머니가 정육점에다가 개를 한 마리 잡아서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끓여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먹어도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청국장 먹은 지 한 10년 되는데 진짜 변비도 없죠. 속도 편안하죠. 또 머리도 암 수술하냐고 많이 빠져갖고 머리가 휑했는데 이제는 머리가 거의 다시 다 찼어요. 머리도 좋지, 무좀도 없어지지. 그러니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사서 드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주문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청국장은 뭐 10억, 20억 이런 단위가 아니에요. 100억, 200억 단위예요. 청국장 판매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팔려갖고 막 한 달, 두 달 막 밀리는 거야. 주문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이제 공장을 또 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앞 동네 마질이라는 곳에 땅을 1200평을 샀어요. 1200평을 사갖고 공장을 딱 하려고 그랬더니 그 동네 주민들이 내가 그 동네에 매년 200만 원씩 10년 이상 세 개 동네가 응암리, 마질이, 도돈리가 있는데 200만 원씩 발전기금도 주고 그러는데 얼굴 싹 바꾸고 야, 그 덤비는데 그것도 천주교 신자가 5명이나 있는데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동네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무서우면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갖고 거기다가 하려고 그러다가 안 돼갖고 여기저기 땅을 알아보는데 영월 농공단지에 땅이 2개가 나온 거예요. 1600평, 1400평. 그냥 3000평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살려고 그랬는데 땅값이 2009년도인가 10년도에 불화를 했는데 2022년까지 안 팔린 거예요. 누가 그거를 불화를 받았는데 돈을 안 내놓은 거예요. 돈을. 그래갖고 야, 이 땅을 사면은 그 영공단지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예 국가가 영월군이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 군청 직원들이 굉장히 호의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군수님을 이제 좀 만나갖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여기서 하고 싶다 그래갖고 군수님을 만났는데 아니 군수님이 반색을 하면서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그리고 군수님 스케줄 잡기도 쉽지가 않은데 뭐 내가 이날 시간 된다 그러니까 아, 그날 자기도 시간 된다고. 가서 봤더니 내 팬이야. 내 팬이더라고. 내 강의 모르는 강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내 책도 사서 읽으셨더라고요. 그래, 아, 신부님이 우리 영월에 오면은 자기네들은 영광일 거라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그러자마자 또 평창 군수님이 와갖고 가지 말라고 제발. 왜냐하면 그 세금이 우리가 영월군으로 들어가는 세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금이 아마 우리 그 지역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금만에 내 그 지역 농산물들을 다 사주는데 유기농 농산물들 다 사서 청국장에 선물로 다 넣어주는데 그냥 농민들도 가지 마라. 평창군에서도 가지 마라. 근데 뭐 어떻게 환경이 안 되는 걸. 여기 왔는데 영월군에서 너무너무 잘 도와주는 거예요. 막 일사천리야. 서류만 넣으면 그냥 통과야. 그냥 서류만 넣으면은. 다른 데는 서류 하나 받으려고 그냥 그 고생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넣으면 다 통과야. 그런데 또 폐특법이라고 폐광특례법이라는 게 있어갖고 우리가 영공단지에 들어가 보면은 공사비의 70%를 지원해 주는 법이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70억 공사가 들어갔는데 21억 6천이 강원도에서 지원이 나왔어요. 너무 신기하죠? 내가 중문성당에 8억이나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나도 그 8억이라는 돈이 아무리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도 쉽지는 않은 돈이에요. 근데 그걸 했더니 21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나왔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마질이라는 원래 공장하려고 했던 땅이 도로가 새로 나요. 도로가 새로 나갖고 어제 우리 전무님이 나한테 보고를 하는데 신부님 우리가 샀을 때보다 땅값이 3배가 뛰었다는 거예요.
땅값이 3배가 뛰었다는 거야. 와, 그래갖고 우리가 그 땅을 1억 2천인가 하여튼 얼마를 주고 샀는데 겨우 200평 나가는데 5천만 원이 지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상추밭 뒤에 꼭 사고 싶은 땅이 있었거든요. 그 땅값이 딱 나온 거야. 그래갖고 이제 곧 서류만 집어넣으면 돈은 바로 나온대요. 그럼 이제 거기 또 그 밭을 또 사면은 밭이 또 크게 늘어나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기쁘게 하느님한테 봉헌을 하면은요, 하느님은 그걸 돌려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내 주머니가 불러지는 것도 아니고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문경도 너무 신비로운 게 평창에 뭐 강물도 별로 없는데 누가 또 소수력 발전소를 한다고 그래갖고 평창군 이장님들이 와서 우리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신부님이 도와달라고 몇 년 전에 그래갖고 내가 이제 평창군청 찾아가고 평창 군민들 모아갖고 강의하고 막 그랬더니 전 군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이제 바쁘신데 더 이상 안 오셔도 된다고 우리가 완전히 다 반려했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 막 이 문경 땅을 받았을 때인데 제가 그 군청을 딱 나오면서 이제 평창은 해결됐고 문경에 내가 땅을 4만 평을 받았는데 여기가 자연 보존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막달레나 이봉주 선생님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냥 다 했는데 웬만하면 또 다 불법이야. 여러 가지로. 그래갖고 아유 문경이 이제 숙제라고 그러는데 우리 전무님하고 같이 갔는데 전무한테 전화가 온 거야. 문경시청이라는 거예요. 시장님이 황 신부님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아니 딱 군청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문경시장님을 만나야겠다 그랬는데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도 딱 해주는데 기도까지 하면 어떻게 해? 기도까지 하면 하느님 딱딱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랬더니 문경시장님을 만났는데 신자는 아닌데 내 강의를 늘 들으신대. 내 팬이래. 난 신자가 아닌 분들이 팬이 더 많아요. 이상하게. 그러더니 자기 문경시 생긴 이래 가장 큰 기부가 여기래요. 몇백여 곡이 넘는 땅이니까 이 땅이. 그래갖고 신부님이 여기서 전개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은 뭐든지 다 허가를 해주겠다고. 내가 지난번에도 평창군청에 가갖고 강의했을 때 평창군뿐만 아니라 내가 뭐 과천에 가갖고 공무원들한테도 강의하고 국회의사당 가갖고 국회의원한테도 강의하고 강의 안 하는 데가 없죠.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허가를 해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허가가 나와요. 도와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불법으로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야. 길이 다 있어. 길이 다 있는데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내 일도 아닌데 그 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 물론 국회의원이나 군수, 도지사를 찾아가기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7급 공무원들이에요. 7급 공무원들이 모든 결정권은 다 갖고 있거든요. 거기서 틀어버리면은 아무리 뭐래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래서 7급 공무원들한테 설득을 잘 하면은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다 허가가 났어요. 2종 지구단이라고 우리 계획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짓기만 하면 돼. 짓기만.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어려운 게. 그래서 항상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잠비아도 거기는 일단은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돈을 내야 돼. 그 층층 시야에 돈을 다 내야지 허가가 떨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야. 다 돈을 줘야지 허가가 떨어지지. 근데 너무 재미난 건 잠비아도 대통령한테 땅을 받아도 딴 사람이 이거 내 땅이라고 그리고 재판을 걸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기냐면은 잠비아 사람이 이겨요. 판사도 시청에서도 아니 외국인 편을 들겠어, 자국민 편을 들겠어. 그 등기 떨어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1000만 평이나 되는 땅 등기가 떨어지는 게.
그런데도 우리 이름으로 다 등기가 떨어지는 거 보면은 참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더 나누고 싶은 거죠. 그렇게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나누고 봉헌하니까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니까 또 나누고. 제가 하느님한테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게 무슨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은혜롭게도 한 번도 신부돼서 돈이 부족해갖고 뭘 못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갖다 줘. 뭘 갖다 줘. 그냥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물론 100억 기증도 받고 200억 기증도 받았지만은 1000만 원, 2000만 원 기증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냥 주고 싶대. 그래서 나는 내 주머니에 굳이 돈을 안 넣고 다녀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 내 돈인데 뭐하러 내가 돈을 넣고 다녀 내 주머니에 불편하게. 그래서 제가 33년을 신부로 살았는데 내 통장에 얼마 전에 잠깐 확인해 보니까 통장에 있는 돈이 3천만 원이야. 근데 제가 그동안 책 CD 팔은 거 뭐 강사료 이렇게 하고 벌은 걸 계산해 보니까 한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도 인세가 계속 들어와요. 인세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족족 다 아무한테는 아니지만은 여기 1000만 평 받은 대통령이 나오네요. 여기 대통령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서가 그러더라고요. 대통령께서 20분 이상 면담을 안 한대요, 보통. 외국에 사람이 와도 이렇게 1시간 넘게 면담을 해준 건 자기도 처음 봤다고. 근데 하여튼 제 이야기를 너무 재미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 만에 딱 1000만 평 주는 걸 결정해갖고 국토부 장관한테 연락을 해갖고 국토부 땅,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국토부 땅을 찾아서 줘라. 그래갖고 여기가 원래 국립공원 땅이었어. 저기 1000만 평인데. 그러니까 국립공원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참 아름다워요. 습지가 한 100만 평 정도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 옛날에는 악어도 살았다는데 조그만 악어는 있다는데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조그만 악어는 못 찾았어요. 이 떼제라는 성가인데 프랑스에 있어요. 떼제 공동체라고. 로제 수사님이라고 원래는 개신교 신자였는데 1940년에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 분이에요. 이렇게 서로 세계가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죽이는 게 하느님한테 찬양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떼제라는 곳에 모여갖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휴가철 8월 달에 피정기간이 일주일이거든요. 3,000명 정도 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런데 저도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찬양을 하면서 기도 모임을 많이 다녔어요. 제가 우리나라 기도 모임은 내가 강의로 많이 갔으니까 우리나라 기도 모임도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성령 기도회 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데도 좀 했으면 좋겠다. 떼제를 가보니까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와갖고 안 가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그래갖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로제 수사님은 개신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체를 영하는 권한을 줬어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데라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부터는 아예 가톨릭화 됐어요. 그래서 수도 원장이 지금까지도 다 신부님들이 수도 원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경도 여기 지금 노래하는 분들이 다 전공한 분들이에요. 그래갖고 잠비아도 여기 팀들을 데리고 가서 한 달 동안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보통 5월달 5, 6, 7, 8 이렇게 4달 정도 피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말라리아 모기가 없어요. 말라리아 모기가 없고 추워요. 밤에는 두꺼운 이불을 안 덮으면은 막 잠바를 입고 자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무슨 아프리카가 이렇게 추우냐고.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밤에 숯불 펴놓고 보통 우리가 있어요. 밤에. 거긴 또 일출도 아름답고 일몰도 아름다워요. 왜냐하면은 전체 땅이 평지야.
평지니까 해가 뜰 때 보면은 불덩어리가 뜨는 거야. 또 해가 질 때 보면 불덩어리가 떨어져요. 거기를 피정객을 내가 모시고 가서 거기는 한 번 가면 한 200명 정도 모시고 갈 거예요. 200명 정도 모시고 갈 건데 거기 피정을 이제 가서 아침에 일출을 보면서 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30m 정도 개미산에서 그걸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구에 와갖고 뭐 한다고 한국에서만 그냥 그래. 내가 보기에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면은 비행기 값이 싸요. 의외로 한 20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고, 피정비 한 달에 이제 한 300 정도 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주는 빅토리아 폭포. 그때는 좀 우기가 아니라서 폭포가 이렇게, 저게 이제 아침에 보는 거고 저녁에 보는 일출이고 일몰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그렇게 한 번만 갔다 오면은 지구를 왔다 간 느낌이 나지. 지구를 왔다 간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여기서 알콩달콩이 아니라 그냥 옹닥복닥이라고 그래.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좀 그런 거에 이렇게 손을 놓으면은요, 이 세상이 참 살기 좋은데요. 이 세상이. 그래서 저는 뭐 얼마 전에도 주식 늘려준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다 사기당하고 그런 걸 봤는데,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이 아니라고. 근데 우린 머릿속에 항상 1 더하기 1은 10이 되길 바래. 도둑놈 심보를 갖고 아파트도 사고 도둑놈 심보를 갖고 주식도 사는 거야. 그게 올가미가 돼갖고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는 사람들 많아요. 5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투자하라고 그거 하면은 2억 번다고 그래갖고 5천만 원 1억 투자해갖고 사기당해갖고 5천만 원, 1000만 원도 못 쓰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실질적으로. 이럴 줄 알았으면 신부님이 짜장면을 사 먹어도 10년은 더 맛있는 거 사 먹었을 텐데 써보지도 못하고 돈을 사기를 당했다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다 투자하지 말고 있는 대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신부님 말 듣다가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때는 집에 가만히 있어.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번에 원래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면은 65세 이상 된 분들한테 70만 원 정도 줘야지 정상이에요. 70만 원 정도 용돈. 그런데 이번에 또 여러 가지 뭐 돈이 깎이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거 거꾸로 가는 거죠. 왜 우리나라가 70만 원 정도 받아야 했느냐면, 여러분들 그동안 세금 열심히 내고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경제 능력이 안 되니까 누가 부양을 해야 되느냐면 국가가 부양을 해야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하여튼 10년 전에 145만 원을 받아요. 물론 세금 기본적으로 낸 사람들 근본이지만은 부부는 보통 3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들 걸 빼앗고 있는 거예요. 노인들 걸. 근데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여러분들 처음 나온 돈이 얼마냐면 5만 원이었어요. 처음 용돈이.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거 5만 원 다달이 써라. 다음 달에 또 나온다. 그리고 10년 후에 20만 원 나온다. 30만 원 나온다. 40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은 그런 정도는 있으니까 제발 자식한테 홀라당 뺏기거나 주지 말고 여러분들이나 잘 살면 돼요.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 또 치열하게 살게 놔두는 게 자식 위한 거예요. 그래야지 사는 보람도 있고 사는 맛도 있죠. 저야말로 치열하게 살았죠. 1년 365일 중에 360일을 강의를 다녔으니까. 아침에 서울에서 강의하고 밤에 부산에서 강의하고 다음날 새벽에 광주에서 강의하고 다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산 결과가 뿌듯해요. 제가 평창의 1생태마을, 잠비아 카사리아 2생태마을, 문경의 3생태마을, 그리고 미국 샌버나디노의 4생태마을, 제주도의 5생태마을 이렇게 이제 꾸며놓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누리는 기쁨의 크기는 일반 사람보다는 훨씬 큰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뿌듯한 보람을 느끼는 거지. 젊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거렸으면 지금과 같은 보람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고생하는 거 안타깝다고 뒤에서 자기 집 팔아서 자긴 전세로 가고 자식들 가게 내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걔네들도 치열하게 살아야지 나중에 보람 느낀다는 거죠. 지금 잠비아 신학교는 올해 성당을 다 져요. 성당을 짓고 성당이 있어야지 교황청에 가서 정식 신학교 허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잠비아 교수 신부 둘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교황청에 가고 허가 절차를 받으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1학년서부터 5학년 1년은 수련 기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3년 정도 되면은 신부가 나올 거예요. 잠비아는 인구가 한 1,800만 정도 되는데 천주교 신자가 650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신학생들이 점점 늘어요. 우리는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데 아프리카는 신학생들도 늘어나고 신자들도 늘어나고 그런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저 신학교가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서 제일 크고 좋은 신학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것도 사연이 참 많은데 저는 그냥 사는 게 사연이고 사는 게 기적이고 그래요. 저 땅 1,000만 평을 받고 난 다음에 반다 주교라고 지금은 이제 대주교가 됐는데 오셔갖고 농업대학 세우는 것도 좋지만 영적 양식을 줄 수 있는 사제들을 양성하는 게 좋고 아프리카에 제대로 된 신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서부터 7학년까지 전 과정을 하는 데가 없이 뭐 1, 2학년 철학, 3, 4학년 신학, 5, 6, 7학년 뭐 대학원 이런 거라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1, 2학년 때는 어땠고 3, 4학년 때는 어땠고 5, 6, 7학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학년서부터 7학년까지 한 과정이 있어야지 제가 신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신학교가 되면은 7학년까지 총 거기는 교육과정이 8년이에요. 8년. 8학년까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23명이 들어와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다른 데 신학생들을 더 많이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1년 동안 학비, 기숙사비 이런 거 1년에 얼마면 되냐고 그러니까 600만 원이면 된대요. 600만 원. 그래갖고 또 우리 다볼교우들한테 내가 그랬죠. 신학생 하나 키우는데 600만 원이면 1년이면 된대더라. 그러니까 23명이 좀 600만 원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루 만에 23명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키우겠다고. 그 뒤로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신학생 키우겠다고. 그래서 이제 요 성당이 완성되면 더 많이 들어오면은 또 이제 신학생들 장학금. 그때 모은 돈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로 지금 신학생들, 교수들 밥 해주고 신학생들 기숙사비 대주고 그걸 운영을 하고 있죠. 사실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도 파리 외방 정교회에서 골롬반 회에서 우리 신학교 운영을 해서 키운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한국 천주교가 지금 세계에서도 제일 좋은, 제일 건강한 가톨릭 교회가 됐듯이 이제는 누구 차례냐면 우리 차례야. 우리 한국 가톨릭 신자도 한 600만 명 되거든요. 600만 명 정도 되는데 잠비아하고 우리하고 가톨릭이 차원이 다르죠. 제가 있는 데는 은돌라 교구라고 있는데 신부가 120명. 그러니까 잠비아 신부가 80명, 90명 되고 선교사가 한 30명, 40명 돼요. 한 120명, 650만 명을 120명 신부가 돌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 수원교구도 600만 명인데 신부가 우리 교구는 몇 명이냐면 600명이에요. 서울교구는 1000명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튼튼하기로는 한국 가톨릭처럼 튼튼한 데가 없죠.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려고 그러면은 선교를 해야 돼요. 교회가 건강하려고 그러면은 나눠야 돼요. 한국 천주교가 이제 자립도 되고 아주 좋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선교로 뛰어나가지 않고 가난한 교회, 가난한 나라라고 나누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는 더 이상 이제 선교가 안 돼요. 많은 경우 왜 이렇게 더 이상 가톨릭 교회가 늘어나지 않지? 선교를 하지 않지? 초대 교회를 보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선교를 다녔거든. 근데 우리는 본당에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느니 콩나물 키재듯이 서로 싸우다 보면은 이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를 나가고 열심히 하느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또 이제 제가 1000만 평인데 이번에 가보니까 4월 달에 가보니까 농장을 많이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다가 뭐를 심어야 될까? 청국장 같은 그러한 제품이 뭐가 없을까? 지금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니까 사탕수수가 거기 잘 돼요. 그러니까 설탕이 잘 되는 거예요. 설탕이. 사탕수수를 이번에 이제 좀 그 밭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설탕 공장을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00만 평이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설탕, 사실은 삼성이 저렇게 세계 인류 기업이 된 데는 뭐를 만들었어? 제일제당. 설탕 만들어 갖고 저렇게 일어선 거예요. 삼성이. 그렇듯이 거기는 옥수수도 땅이 넓은 거, 옥수수도 잘 되고 설탕도 잘 되고 감자, 고구마, 토마토 안 되는 게 없어요. 또 이제 제가 소나무를 심었는데 한 5m 자랐더라고요. 심어놓은 지 한 4년, 5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지치기를 다 해주면 이게 또 굵어져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를 30년에서 40년 키워야지 목재가 되거든요. 근데 잠비아는 10년에서 15년만 되면 이렇게 굵어져요. 목재가.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잠비아는 잠을 안 자. 나무가. 건기, 우기만 있잖아요. 그 건기 때도 자라고 우기 때도 자라고 계속 자라는 거야. 그래서 유칼립투스하고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다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가서는 아침부터는 애들 밥하는 거 준비, 400명 밥을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부님, 저는 기술도 하나도 없고 노래도 할 줄 모르고 오르간도 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대신 설거지 잘해요. 밥 잘해요. 그러니까 설거지하고 가서 밥하라 이거야. 제가 왜 아이들을 그렇게 먹이려고 그러느냐면 얘네들이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영양식을 거의 못 먹어요. 영양식을 못 먹으니까 말라리아가 걸리면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죽어. 병이 걸리면 죽어. 이걸 이겨낼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한 달 정도 충분히 먹이면은 이제 5kg가 넘어야, 몸무게가 5kg가 넘어야 말라리아 약을 먹을 수 있고 말라리아 주사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5kg가 안 되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우유를 한 2주일만 먹기면 5kg가 넘어가요. 우리 지역은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가게도 없어, 가게. 가게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람만 살아, 사람만. 제가 이제 거기다가 이번에는 아이들 영양식도 하고 이번에 도화지도 많이 보내고 오르간도 많이 보내고 놀이 이런 것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점심 때는 이제 심화라고 옥수수 죽으로 된 거 그거를 먹이고 하나씩 특식을 해서 먹일 거예요. 얘네들이 또 오면은 어떻게 오느냐면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지금도 급식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하면은 비닐로 봉지를 갖고 와요. 그래갖고 다 안 먹어. 다 안 먹고 싸갖고 가. 집에 엄마한테 갖다 주려고. 근데 우리는 충분히 줘요. 집에 싸가라 이거야. 엄마하고 나눠 먹으라고. 그래갖고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은 이제 저렇게 이제 주물러서 먹는 거예요. 저게 이번에 가서 먹었는데 이번엔 진짜 맛있더라고요. 원래 저 아무 맛이 없거든요. 옥수수 죽인데 뭐가 맛있어. 애들이 참 맑고 밝아요. 눈이 진짜 이뻐요. 아이들 눈이.
그렇게 저렇게 싸가면은 저 싸가는 거야. 잘 먹어요, 또 아이들이. 이번에는 소고기를 볶아줬어요. 그랬더니 소고기도 너무 잘 먹더라고요. 거의 뭐 처음 먹는 거지. 소고기를 어디서 먹어. 그래서 아이들 마음 놓고 배불리 먹고 마음껏 뛰어놀고 축구공도 한 200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도 좀 실컷 차고 마음껏 뛰어놀게 한 달 동안 하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심부름을 시켜요. 이제 뭐 초등학교 져달라고 돈을 막 5억씩 보내줘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져달라고. 그러니까 한 분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분이 또 돈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바쁘지. 나는 그냥 집에서 좀 쉬고 싶고 글도 좀 쓰고 싶고 책도 읽고 싶은데 뭐 우물 파주라고. 이제 저거는 이제 여기는 완전 빈민가예요. 한 16,000명 정도 사는 데인데 은퇴 신부님 한 분이 서울교구 신부님이 은퇴할 때 교우들이 돈을 한 2억 정도 모아줬대요. 2억 정도 모아줬는데 그 돈으로 학교를 짓기 시작했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학교를 짓다가 중단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저기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사연을 알고 나머지 초등학교를 완성해주고 이제 중학교 완성해주고 고등학교까지 저기다 져줬어요. 저거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고 저기 빈민가 지역의 아이들하고 게임 놀이를 하는 거예요. 게임 놀이를 아주 재미있게 하더라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도 건강한 아이들이 많아요. 건강한 아이들이. 그래서 쟤네들을 위해서 샌드위치도 다 준비해 갖고 가고 또 솜사탕 기계 만들어 갖고 가서 솜사탕도 나눠주고 이번에 아마 최고로 인기 있을 이번에는 팝콘 기계를 갖고 가요. 팝콘 옥수수도 갖고 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팝콘을 튀겨줄 거거든요. 저희들이 튀겨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팝콘 기계도 다 보내놓고 저게 이제 솜사탕 우리나라 아이들이 저렇게 다 준비해 갖고 주는 거예요. 은샨샤 초등학교라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하면은 저기 한 달 정도 우리가 보통 봉사활동을 가는데 저기 갔다 온 아이들은 인생이 달라져요. 다 의대를 가더라고. 그전에는 막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확 뜨면서 내가 왜 이 아프리카까지 와야 되느냐고. 텔레비전이 있어, 뭐 컴퓨터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딱 데려다 놓고 밥도 뭐 제대로 된 게 있어. 근데 얘네들이 우리나라 애들이 한 달을 지내고 보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갖고 공부하는 게 달라져. 그전에는 엄마가 학원 가라 공부해라 학원 가라 공부해라 맨날 전쟁처럼 싸웠는데 아프리카에 딱 한번 왔다 간 애들은 인생이 달라져요. 막 하는 경우 달라진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 한 아이가 자살을 3번 시도한 여자애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거저 있어. 걔도 뭐 희생자지. 어렸을 때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갖고 적응을 못 해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잠비아를 데리고 갔는데 그때 한 21살인가 22살인가 잠비아를 데리고 갔는데 걔네들을 보고 그 다음에 교육대학을 제가 보여줬어요. 교육대학을 보여주고 그러고 나니까 애가 달라지더니 지금은 홍콩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애한테 공부하라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다 소용없어. 저런 데다가 갔다가 풀어서 한 달이고 2달이고 살게 하면은 애들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게. 그래서 아우 지금 빨리 공부를 해갖고 서울대학을 가야지 하고 애를 저런 데다 안 보내잖아요. 그럼 애는 엉망돼요. 애는 엉망돼요.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때가. 마음도 덜 급하고. 내년엔 제가 2번 봉사자들을 모아서 갈 거예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팀.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팀.
이렇게 봉사자 2팀 모아갖고 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때가 말라리아 모기가 없는 때예요. 그래서 괜히 말라리아 모기 많을 때 데려가갖고 사경을 헤매고 죽느니 사느니 그러면은 제가 11년 동안 지금 잠비아를 다니고 있는데 한 번도 말라리아에 걸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그런 좋은 철. 그리고 이제 키투에라는 도시에 중국 상점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없는 게 없어. 뭐 오징어부터 시작해갖고 문어, 오징어 뭐 없는 반찬이 없어. 그래갖고 우리가 가게 장 보러 나가면 싹 쓸어와요. 그냥 먹는데 이렇게 음식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국처럼은 못 먹지. 한국처럼 김치찌개 막 해서 먹고, 된장찌개는 우리가 된장을 보내니까 참 우리 된장은 예술이지 예술. 아무리 먹어봐도 된장도 보내고 간장도 우리가 다 보내요. 간장, 된장, 고추장 다 보내고, 김치는 싸갖고 가갖고 일주일 정도밖에 못 먹어요. 근데 거기 이제 배추를 심어놔갖고 김치도 담궈 먹어요. 그래서 가서 김치도 볶아 먹고 멸치도 가서 볶아 먹고 김도 다 싸갖고 가고, 라면이 최고 인기 있지. 라면도 다 보내갖고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음식을 많이 미리 보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 고추도 있고, 고추도 이제 심고, 그 다음에 호박도 심고, 오이는 거기가 토양이 딱딱해요. 그래갖고 오이도 딱딱하고 양파도 딱딱하고 당근도 딱딱하고 다 딱딱해. 근데 어떻게 아프리카인데 그러려니 하고 먹고 지내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또 분명히 우리 형제님들 중에 기술 좋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 내년에는 모집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토목을 하든지 관계시설을 하든지 벽돌을 쌓든지 이런 기술들을 전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고, 교육을 하면 잘해요. 얘네들이 포크레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용접도 잘하고 지금 포크레인, 용접, 불도저 아주 잘해요. 농사도 잘 짓고 수박도 아주 예쁘게 자라요. 이번에 그냥 수박 원도 한도 없이 먹었어요. 10통에 3만 원. 한 통이 2,500원에서 3,000원 하거든요. 그래갖고 막 10통 사다가 직원들도 막 주고, 길 가다가 경찰들이 항상 있거든요. 군인들도 주고, 나머지는 내가 다 먹고. 아주 맛있어요. 수박도 맛있고, 바나나가 제일 맛있죠. 바나나도 맛있고 아주 재미나요. 저 뭘 먹는 거야? 저 램이라고 우리나라 시금치 같은 거예요. 시금치. 멸치도 맛있어. 멸치. 거기 바다가 없거든요. 바다가 없는데 호수에서 멸치를 잡아요. 그리고 저긴 기본적으로 숟가락이 없어요. 그냥 손으로 먹는 거야. 손으로. 네. 근데 아주 맛있어요. 저거 빈민가예요. 저기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지역의 고아 아이들이 하루에 한 300명 와서 먹어요. 이쪽 지역은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져서 잠비아 수녀님들이 운영을 하는데 잘 운영을 하더라고요. 카와베 빈민가입니다. 저것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서 그림 그려준 거예요. 고아원 같지 않죠. 소풍 가는 것 같이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아주 저기는 에이즈 아이들 같지 않고 완전 호텔이에요. 호텔. 영어도 잘해요. 저기 있는 애들. 헬렌이라고 저래 보여도 나이가 54살인가 5살이에요. 디즈니랜드에서 근무하는 친구예요. 딸이 이번에 수의과 대학을 졸업을 해요. 이번 여름에. 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왔을 때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아니, 착하긴 한 아이인데 그냥 사춘기 소녀 아이죠. 중학교 3학년 때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소도 키우지 돼지도 키우지.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수의사가 돼갖고 신부님 돕겠다고 수의학과 대학 들어가고 졸업했어요. 올해 졸업하고 또 실습하고 대학원 또 가고 그러면은 다 저런 애들이 재산이 되는 거야. 거기 한 걸음 나가고 우리 다볼교 아이들 여기 많이 들어오거든요.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걔네들 여기 일주일 동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다음에 중간에 잠비아 한 번, 2번만 데려가면은 다 전문가 될 거야. 걔네들이 평생 나하고 팀을 이루어갖고 멋있는 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걸린 아이들이에요. 근데 저렇게 깨끗해요. 여기 진짜 미인 하나가 나올 건데
미스 잠비아가 나옵니다. 미스 잠비아예요. 아주 예쁘죠. 이번에도 제가 느낀 건데 우리가 흑인 그러면은 까만 줄 아는데 얼마나 잘생기고 예쁜지 몰라요. 깨끗하게만 꾸며놓으면은 아주 보기 좋아요. 흑인 아이들이 제일 예쁘고 우리나라가 세상에선 제일 예쁘지. 그래서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봐요. 예. 왜 열심히 사는데도 삶은 이렇게 팍팍할까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버겁기만 할까요? 돌아보면 우린 참 많이 쏟아붓고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고 몸이 부서져라 일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온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늘 허전하고 주머니는 가볍고 삶이 나에게 주는 보상이 너무 인색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움켜쥐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가 내어줄 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눴을 때 그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또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뿌린 진심, 내가 흘린 눈물, 그 모든 것이 언젠가 삶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부유한 사람만 베푸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게 많아야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마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당신, 그 삶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걸어온 길에 조금의 여유와 따뜻한 나눔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채워지고 인생은 응답을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